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한 차세대 방공체계인 에로우4 개발에 착수했다. 18일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날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스라엘 최신형 요격 미사일이자 다층 방어 시스템의 필수 요소인 에로우4를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국방부는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 영공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노력하고 있다면서 에로우4는 지역 내 진화하고 있는 광범위한 위협에 맞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을 총괄하는 국방부 산하미사일방어국 부사령관인 존 윌은 에로우4 공동 개발 사업은 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이스라엘 국방 시스템 강화를 돕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드러낸다고 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최대 사거리 2000km 규모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란은 지난해 1월 미국이 이란 혁명 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암살하자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 2곳을 미사일로 공격하기도 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이란 핵 프로그램 책임자인 모슨 파크리자대 암살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보복을 다짐한 바 있다. 이란은 지난 1월과 지난 14일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미 전문가들 북미사일 최고 사거리 2000km 한 일 전역이 사정권. 북한이 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최고 사거리는 2000km로 한국과 일본 전역이 사정권이라고 말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항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3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번에 고도를 낮춰 발사했다면 2000km를 날았을 것이라며 북한은 한국과 일본 전역을 겨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일 오전 7시 11분경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다. 북한은 발사한 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450km인 북극성 계열의 SLBM으로 북한은 이를 910여 킬로미터의 아주 높은 고도로 사격했다. 고각 사격했기 때문에 실제 사거리는 약 1300km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날 발사에는 잠수함이 아닌 수중 발사대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3일 노동당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신형 잠수함 탄도탄 북극성 -3형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16년 북극성 -1형을 개발, 시험 발사했던 북한이 2017년엔 북극성 -1형을, 2019년엔 북극성 -3형을 개발 및 시험 발사한 것이다. 한국, 중국과 삼불 원칙 합의 미 미사일 방어 체계에 도움 못 받으면 큰 위험 처할 수도.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과 관련해 최고 사거리는 2000km에 달할 수 있다며 한국과 일본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왔다고 평가했다.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미사일 궤도의 정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미사일은 SLBM으로 개발된 북극성 계열에 변형된 형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루이스 소장은 이어 이번 미사일이 매우 고각 발사됐다는 점과 관련해 그 미사일을 고도를 낮춰 발사했다면 최대 2000km까지 날았을 것이라며 북한은 한국과 일본 전역을 겨냥할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미국 참여과학자연대의 미사일 전문가 데이비드 라이트 박사는 이번 미사일은 2017년 5월 북한이 지상에서 발사한 북극성 -1형의 더 발전된 형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의 북극성에 2단계 추진체를 더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끔 한 것 같다며 1단계 추진체만 봤을 때에는 기존 북극성이 보여준 1200km 이용이 가능하지만 2단계 추진체와 추가 연료 주입을 통해 최대 1900km까지 비행거리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라이트 박사는 그러면서 미사일이 일본 본토 상공을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이 일부러 고공으로 미사일을 쏘아올린 것 같다며 2017년 8월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이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았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미사일의 궤도를 높이 끌어올려 동해에 떨어지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이 비행고도를 더 높여 사거리를 줄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일본 EEZ까지 날아가도록 했다며, 왜냐하면 실무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참을지 시험해보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베넷 연구원은 이어 북한의 미사일이 당장은 미국 본토에는 위협이 되지 않지만 한국을 포함한 영내에 주둔하는 미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은 중국의 3불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들어가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국이 잠수함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하는 능력이 떨어졌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국에 배치된 패트리어트나 보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이 주로 북쪽을 향하고 있어 잠수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동해에서 날아올 경우 막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이런 이유로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한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언 윌리엄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이 액체 연료보다 발사 시간이 빠른 고체 연료로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된 것이 문제라며, 이는 향후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장거리 미사일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키 판다 미국 과학자연맹 선임연구원도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미사일은 북한이 보유한 가장 긴 사거리의 고체연료 미사일이라며, 북한이 고체연료 ICBM 개발을 할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3. 북중 압도하는 한미의 무력 3세 전략. 조국 사태에 가려 한반도 안보 문제는 잘 보이지 않는 듯하다. 한반도 안보 상황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먼저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연속 발사에 이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3형까지 쏘아 올렸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요청에도 한참 지난 뒤에야 열린 미국과 실무 협상에서도 거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앞서 2017년 북한은 6차 핵실험으로 수소폭탄 완성을 선언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인 화성 -14형과 15형 발사에도 성공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과 더 죽고 나죽자는 상호 협정 파괴 수단을 가졌다는 뜻이다.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에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단추가 항상 내 책상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왜 지금 단거리 미사일과 SLBM 개발에 전력하는 것일까? 중국과 북한의 양탄 일성. 그 답은 중국을 보면 찾을 수 있다. 북한은 중국의 길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 1960년 중국은 첸세선 박사 주도로 사정거리 약 1000km인 등병 -1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다. 이 발사체는 위성을 올리거나 ICBM으로 전환되지 못했지만 그 후 연구에 기반이 됐다. 첸 박사는 연구를 거듭해 둥팡 -2A를 개발했고 1965년 둥팡으로 명명한 작은 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 그 전에 첸 박사는 중국 최초로 원폭 실험을 성공시켰으며 1967년에는 수폭 실험에도 성공했다. 이로써 중국은 마오쩌둥이 노래했던 양탄 일성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이 실제로 미국을 때릴 수 있는 제대로 된 ICBM인 둥팡 -5를 개발한 것은 둥팡 발사 15년이 지난 1980년이었다. 그런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과정에는 첸 박사 같은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오로지 김정일, 김정은만 부각하고 있는데 북한의 첸세선이 누구냐에 대해선 정보기관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에선 플루토늄탄,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에선 우라늄탄 실험에 성공했고 2014년 1월 6일 4차 핵실험부터는 수소탄 실험에 들어가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에서 성공을 확신한 것으로 본다. 북한도 양탄을 확보한 것이다. 북한은 1998년 8월 31일부터 2016년 2월 7일까지 4번에 걸쳐 광명성이라는 위성을 실을 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광명성을 지구 궤도에 안착시키진 못했다. 그러나 북한은 위성보다 ICBM 개발에 더 중점을 뒀고 미국 등이 이 위성을 포획해가는 것을 피하고자 광명성을 자폭시켰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으니 그 능력을 얕잡아 볼 수는 없다.
2016년 4차 광명성 발사는 북한이 일성도 확보한 것으로 봐야 한다. 같은 연료를 사용한다면 기술적으로는 위성을 올리는 발사체가 ICBM보다 더 개발하기 어렵다. 북한은 처음 대포동을 쏜 1998년 8월 31일 이후 지속적으로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정식 비행을 하지 않도록 한정해놓은 화성-14형과 15형 발사에 성공하자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의 개연성이 매우 크다. 중국은 15년 뒤 미국을 때리는 ICBM을 개발했으니 19년을 투자한 북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양탄 1성을 개발한 1967년 이후 중국이 한 것은 미국과 수교였다. 1971년부터 미국과 핑퐁 외교를 한 중국은 ICBM 인둥펑-5를 개발하기 전해인 1979년 미국과 수교하고 개혁, 개방도 해지트로 성장했다. 양탄 1성을 확보한 북한은 지난해부터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돌리자며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미국과 평화체제를 맺자는 것은 정식으로 수교하자는 뜻이다. 그런데 북한은 유엔이 인정한 핵 보유국이 아니다. 따라서 비핵화를 해야 미국이 수교해줄 수 있는데 북한은 비핵화 조건으로 체제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체제 안착이 통일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이 한국을 접수하는 통일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를 영구 분단으로 가져가 김씨 일가가 세습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전략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상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거리 핵전력으로 지투가 된 중국. 양탄 1성 완성 후 중국이 전력을 기울인 것은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이었다. 미국과 수교에 성공한 중국은 전바오다오 문제로 군사적으로 충돌했던 소련, 중일 전쟁의 기억이 있는 일본, 인구 대국이면서 친소 성향인 인도, 그리고 대만과 한국 등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 개발에 집중했다. 이러한 나라를 때리려면 ICBM이 아니라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있어야 한다. 덕분에 중국은 미국 함대도 격파할 수 있는 대한미사일 둥펑-20까지 개발하게 됐다. 중단거리 미사일은 중국으로 접근해 오는 적을 거부하는 정창이 됐다. 양탄 1성 확보 후 미국과 정상회담까지 하게 된 북한이 바로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노력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눈여겨보면 이 부분의 강자는 북한이 아니라 한국이었다. 한국은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에 가입했고 미국과 미사일 협정도 맺어 ICBM은 개발할 수 없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전했고 선진기술도 도입할 수 있기에 정교한 MRBM과 SRBM은 얼마든지 개발 가능하다. 한국은 현재 SRBM인 현무-2B와 MRBM인 현무-2C, 그리고 사거리 1500km인 순항미사일 현무-3을 개발해냈다. 지난 정부 때까지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한국 전력으로 킬체인, 한국형 대량응징보복이 거론됐는데 이들이 바로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 전력의 핵심이었다.